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두이노 기초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자에 대한 기초 상식, 그리고 브레드보드의 이해와 실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개발 환경까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두이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두이노는 회로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오픈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C나 C++ 언어로 개발이 가능한데, 오픈소스, 즉 라이브러리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체감하는 개발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전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이 아두이노를 활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환경이 윈도우나 맥, 리눅스 모든 OS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앞서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것들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누구나 수정하고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디자인이 아예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만의 아두이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 하드웨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친구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두이노 듀, 아두이노 메가와 같은 다양한 오픈 하드웨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아두이노 좀 더 많은 핀을 사용하거나 좀 더 많은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듀나 메가 쪽으로 이용을 하고요. 보다 작은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아두이노 미니,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 옷에 부착하기 위해서 릴리 패드와 같은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나 IoT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드 MCU와 같은 것들도 다양한 오픈 하드웨어의 종류에 속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의 차이점을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라즈베리 파이는 말 그대로 실제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고요. 라즈비안이라는 운영체제가 올라가게 되고, 아두이노는 단순한 제어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컴퓨터 학습을 위한 거고, 아두이노는 제어를 위한 용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의 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깊게 살펴볼 내용은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 핀은 아트메가 328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는 컴퓨터로 따지면 CPU와 같은 역할이죠. 실제로 이제 CPU랑 램, 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 유닛을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두이노를 모두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디지털 입출력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번부터 13번까지 총 다양한 이제 디지털 출력도 가능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A0부터 A5까지 아날로그 입력 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3V와 5V 출력 핀이 존재를 하고, 그라운드 핀도 하나, 둘, 세 개, 총 3가지의 그라운드 접지 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5V로 작동하는 보드이기 때문에 5V로 전원을 공급을 하기 위한 5V 레귤레이터도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USB 컨트롤러도 존재를 하고, 이곳에 선을 연결할 수 있는 USB 소켓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실제로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더 많은 기능들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학습, 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전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기의 성질은 물과 상당히 흡사하다,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어떻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류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즉, 예를 들면은 5V라고 하는 전압이 있고 0V라고 하는 전압이 있다면 5V가 높은 전압이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0V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면 5V와 3V를 예를 들면 5V에서 3V로 전기가 흐르겠죠. 자, 이처럼 전기는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배터리 하나가 이제 1.5V 배터리를 예를 들면 플러스 극에는 1.5V의 전압이 있고요. 마이너스에는 0V의 전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전기가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서도 이렇게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보드를 한번 살펴보면 아두이노 보드 왼쪽에 보시면 이제 3.3V와 5V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 극의 전압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라고 해서 0V의 전기가 흐르는 핀이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활용을 해서 불을 켜기 전에 간단히 이제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빵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만일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LED를 연결하는 회로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LED에 연결할 수 있는 각각의 노드마다 납땜을 해서 선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가 수정되거나 추가되면 역시나 더욱더 번거로운 작업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브레드보드를 활용하면 굳이 납땜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회로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드보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면은 브레드보드는 양 가장자리 쪽에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금속이 붙어 있어서 같은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총 세로 방향으로 5개씩 금속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전기가 흐르게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배터리 3V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을 거쳐서 다시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회로입니다. 이것을 이제 브레드보드를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여기 왼쪽에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에서 이쪽 선에 연결을 하고 선에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하면 세로 방향으로 같은 플러스 전기가 흐르죠. 이곳에서 저항을 거쳐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회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장자리에 연결을 해서 여기 플러스가 연결된 가장자리에서 플러스를 빼고 마이너스가 연결된 위치에서 마이너스 선을 빼서 그곳에 저항을 연결한 회로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렬로 연결된 두 가지의 저항에 연결된 이제 회로를 이제 브레드보드로 만들어 보면 이제 아래와 같이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이쪽에 연결하고 두 가지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가장자리 쪽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해서 이제 선을 빼서 두 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것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똑같은 회로라도 다양하게 내가 브레드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브레드보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아두이노에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5V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두인 배터리의 플러스 역할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5V를 출력하는 이제 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GND라고 해서 두 개의 핀이 있죠. 이곳이 이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5V에서 플러스에서 나가서 저항을 거쳐서 LED를 흘러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구성하기에 앞서서 LE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LED에도 극성이라고 있습니다. LED도 이제 방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LED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긴 쪽이 플러스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쪽에 연결되게 하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에 연결되게끔 회로를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LE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이블을 아두이노에 연결해 주시고요.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면 이제 아두이노에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고 나면 이 점퍼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연결을 할 건데요. 점퍼선에 두 가닥을 떼서 하나는 아두이노의 5V에 연결을 하고 이곳에 연결을 해주고요. LED에 보면은 극성이 있다고 했죠. 이쪽이 이제 플러스입니다.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저항은 이제 220옴 저항, 220R이라고 되어 있는 220옴 저항을 사용해 주시고요. 220옴 저항을 먼저 연결을 하고 그곳에 LED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연결된 곳에 선을 빼서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면 다음과 같이 LED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LED 두 개를 켜는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ED 두 개를 켜려고 봤더니 LED에 보시면은 아두이노에 보시면 아두이노에 5V를 출력할 수 있는 핀은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5V에 있는 핀을 브레드보드 제일 하단에 위치한 곳에 연결을 해서 각각 5V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선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도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는 거는 간단한데요. arduino.cc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 메뉴에 있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면 아두이노 CC 홈페이지에 URL을 치셔서 들어오시고요. 여기 소프트웨어에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로딩이 좀 걸리네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다운로드
하면은 각각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유저분들은 윈도우즈 인스톨러 설치를 해주시고 맥 유저분들은 맥, 그리고 리눅스 분들은 리눅스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최근 버전이 이제 1.8.13이네요. 1.8.13 버전을 윈도우즈 각각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를 할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기부를 하실 건지라고 하는데,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컨트리뷰트, 그리고 그냥 다운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스트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치는 자,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넥스트.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를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를 켜는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아두이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두이노에 대한 스케치 개발 환경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스케치 개발 환경은 이제 상단에 메뉴바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V, 화살표라고 해서 실제로 다양한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툴바가 위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컴파일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 시키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은 이제 컴파일을 하고 아두이노에 업로드 시키는 버튼입니다. 컴파일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 0101 이런 형태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바꾸는 걸 컴파일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업로드는 이 작성한 컴파일 코드를 아두이노에 넣어야 되겠죠. 아두이노에 넣기 위한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는 스케치 편집기가 존재를 하고요. 제일 하단에 이제 텍스트 콘솔 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두이노 업로드를 하거나 컴파일을 할 때 발생되는 다양한 오류들 뿐만이 아니라 작업 진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텍스트 콘솔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거나 업로드를 할 때 이 텍스트 콘솔 창을 잘 확인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연결하게 되면 아두이노가 이제 몇 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포트 번호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몇 번 포트에 잡혔는지 이 접속 포트 또 아래쪽에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두이노 스케치는 크게 void setup이라는 것과 void loop라는 함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oid setup, void loop. 각각이 어떤 역할이냐면, void setup이라는 함수는 아두이노가 최초 전원을 인가받고 나서 실행될 때 제일 먼저 실행되어지는 함수고요. 컴퓨터를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를 온 하고 부팅을 하면 이제 부팅 화면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계속 윈도우 화면을 활용하는 것처럼 처음 단 한 번 초기화시키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oid loop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무한적으로 이제 void 셋업을 거치고 나서 무한적으로 이제 void loop 문에서 이제 함수가 실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 저희가 이제 LED를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 나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스피커에서 연결됐다라는 음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두이노와 이 컴퓨터가 이제 포트가 연결이 된 건데요. 이제 포트가 연결된 거를 실제 아두이노 스케치 환경에서도 그 포트를 연결을 해 주셔야지, 체크를 해 줘야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업로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포트를 잡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포트를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스케치 개발 환경 열어주시고 이곳에서 툴에 포트 그리고 이곳에 이제 포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포트가 이제 컴5번, 저 같은 경우는 컴5번에 아두이노가 잡혀 있고요. 실제로 이게 잘 어떻게 잡혔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우리 내 PC에 보면 장치 관리자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 쪽에 있는 아두이노 우노 컴5라고 포트가 실제로 잡힌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가 아두이노 스케치에 포트로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까지 다 잘 잡았으면 실제로 아두이노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예제를 실행하는 거는 우선 파일에서 예제 그리고 베이직스의 블링크 예제를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이걸 오픈한 다음에 바로 업로드 버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예제의 베이직스의 블링크라는 앱을 여시면 이제 예제 파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우선 저희가 이제 어떤 코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코드를 아두이노로 업로드를 해볼 텐데요. 업로드 하실 때는 반드시 툴에 포트가 잘 잡혔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체크박스가 없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마 에러가 뜨게 될 텐데 어떤 에러가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cannot open device 라고 해서 컴 8번 포트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포트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툴에서 포트에 컴 5번 포트를 잡아 주셔야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업로딩이 뜨면서 여기 업로드 완료라고 떴죠. 그래서 이 업로드 완료가 된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드시 아두이노에 작동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두이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아두이노에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날 텐데 잘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쪽 L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LED가 계속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동되면 이제 업로드가 잘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예제가 이제 LED를 깜빡이는 예제다 보니까 1초간 한 번씩 깜빡이는 예제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 LED가 깜빡이는 거는 13번 핀에 회로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V에 연결된 이 핀을 하나를 뽑으셔서 13번에 연결을 하시면 이제 LED가 다음과 같이 1초간 깜빡이는 예제를 한번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입출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LED를 켜고 끄는 것들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디지털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온과 오프 이 두 가지 상태만을 갖고 있고 이 두 가지 상태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조작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건데요. 컴퓨터는 이제 0과 1, 이 이진법 논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입력과 출력을 보면 아두이노에서의 디지털 출력은 아두이노에서 5V 신호 그리고 0V 신호를 내보내는 것을 디지털 출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대로 디지털 입력은 그 디지털 신호, 전기가 이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디지털 입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면 저희가 디지털 출력과 입력을 통해서 다양한 제어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LED, 디지털 출력을 통해서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LED를 켰던 거는
아두이노에서 이제 5V와 그라운드 전기를 이제 두 가지를 줘서 항상 지속적으로 LED가 켜는 실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시점에서 LED를 켜고 일정 시간 이후에 LED를 끄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스케치 작성할 때 간단히 알아두면 좋을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핀모드입니다. 이 핀모드는 저희가 디지털 출력을 하기 위해서 몇 번 핀에 디지털 출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함수인데요. 핀모드라고 하고 가로 속에 첫 번째 인자로는 이제 몇 번 핀을 사용할 건지 핀 번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고 첫 번째는 몇 번 핀에 하이라는 신호를 내보낼 건지, 아니면 하이일 경우에 이제 5V고요. 여기가 이제 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0V의 신호가 나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전기를 이제 내보내는 함수고요. 그리고 딜레이라는 함수는, 딜레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딜레이, 멈춘다 라는 의미인 거로 보시면 되고요.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초를 의미하는데요.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1ms의 단위이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면 이제 1000ms는 1초죠. 그래서 1초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딜레이 1000이라고 하면 1초간 멈춘 다음에 이제 다음 게 실행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앞전에 나눠드린 1 언더바 디지털 라이트라는 파일을 여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루프 이 두 가지로 스케치가 구별이 된다 했죠. 보이드 셋업에는 저희가 사용할 핀을 몇 번 핀을 쓸 건지 핀 모드라고 하고 13번 핀을 아웃풋이라고 했다는 것은 저희가 13번 핀을 출력 핀으로 쓰겠다라고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 계속 반복되는 문에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고 13번 핀에 하이라고 하면 이제 13번 핀에 5V 신호를 출력하겠다. 그리고 딜레이 1000이라고 하면 이제 1초간 멈춘 다음에 다시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에 로우라고 하면 이제 0V 신호를 내보내겠다 라고 한 다음에 딜레이 1000이라고 하면 LED가 켜졌다가 1초 뒤에 꺼졌다가 다시 1초 뒤에 켜졌다가 1초 뒤에 꺼졌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해주시고 회로는 이제 13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앞전에 13번 핀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코드를 업로드하기 이전에도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그 말은 저희가 앞에 사용했던 블링크 예제가 지금과 똑같은 코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3번 핀에 연결하지 않고 9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고 핀 모드에서 이 핀 번호를 9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이제 작동시켜 보면, 우선 이제 파일을 이제 업로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네, 업로드가 됐죠. 네, 업로드가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LED가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제 코드를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코드를 넣지 않아도 이제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LED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LED를 깜빡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회로는 기존에 있던 회로에서 9번을 연결하는 회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코드도 역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코드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제 13번 핀 모드에서
9번을 연결했기 때문에 핀모드 9번이라고 하고 역시나 디지털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아웃풋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 아웃풋 작성하는 대문자, 소문자 모두 이제 구별을 하기 때문에 핀모드 할 때 M은 대문자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아웃풋도 대문자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드 루프 함수 내에 이제 13번 핀이 켜지고 디지털 라이트 9번 핀은 끄고 그리고 1초 뒤에 13번 핀은 끄고 9번 핀은 켜는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면 1초간 깜빡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눠드린 코드는 이제 이 언더바 디지털 라이트 라는 예제 코드를 오픈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실 때 항상 툴에 혹시나 이제 포트가 연결됐는지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업로드 완료가 잘 떴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을 빼고 다시 처음부터 연결해 보면 LED를 2개를 연결하고요. 연결하고 저항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9번 핀과 13번 핀 9번 핀과 13번 핀 네,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각각 그라운드 그러면 다음과 같이 깜빡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제 LED를 통해서 제어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호등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 신호등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이제 부품은 이제 LED 각각 색깔별로 준비를 해주시고 220오hm 저항 3개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회로는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가 LED를 3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3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void setup이라는 함수 내에서 핀모드라고 선언을 하고 9번, 10번, 11번 이라고 해서 각각 사용할 핀의 아웃풋으로 출력을 이제 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void loop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빨간불이 2초간 켜지고 그리고 파란불이 1초간 켜지고 그 노란불이 0.1초간 3번 깜빡인 다음에 다시 빨간불로 들어오는 신호등인데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9번 하이라고 하고 딜레이 2초 그리고 9번 로우를 준 다음에 이제 그린 초록불이 연결된 이제 11번 핀을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노란색 LED가 연결된 10번 핀에 켜고 0.1초 있다가 끄고 다시 0.1초 있다 켜고 끄고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만약에 우리가 이 10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핀을 제가 결선을 3번에다가 연결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3번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번이 아니라 이제 3번이 되겠죠.
3이라고 되는 게 여기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밑에 있는 모든 핀도 3번이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거로워지는 작업, 이 회로가 바뀔수록 번거로운 작업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노란색 불을 0.1초간 깜빡이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이로우, 하이로우 이런 것들이 이제 3번 반복되죠. 이게 3번은 괜찮지만 뭐 100번을 깜빡인다 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걸 작성하는 것은 아마 코드를 이제 보기에도 그리고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를 보다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것과 포문을 활용을 하도록 할 건데요.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단에 샵하고 디파인이라고 한 다음에 어떤 상수 값을 넣어주고 그 값을 9번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코드를 컴파일을 할 때 이 코드가 이제 레드라는 이 값을 만나면 이거를 이제 9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 레드가 모두 9로 변환이 돼서 컴파일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란색 옐로우 핀을 이제 3번 핀에 연결을 했다 라고 하면 모든 코드에 이제 핀 번호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샵 디파인 이쪽에 옐로우 라고 하는 것을 3이라고 바꿔주면 이 모든 게 이제 3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샵 디파인을 사용하면 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문을 활용을 하면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포문의 구조는 포라고 하고 처음에는 초기값 그리고 조건 그리고 증감식을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중괄호 속에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반복하고자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int형 변수 i는 초기값은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한 단계씩 증감시켜서 포문을 작성을 했고요. 디지털 라이트 옐로우 하이 그리고 딜레이 디지털 라이트 옐로우 로우 이 코드가 이제 3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과 포문을 활용하면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잘 작동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예제 코드 3 언더바 디지털 라이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고 업로드를 해주세요. 혹시나 이제 작성된 거를 업로드하고 이제 실제로 회로도 연결을 해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완료 떴죠? 자, 이번엔 9, 10, 11번 핀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LED부터 연결을 하고요. 왼쪽부터 빨 그리고 저항도 하나씩 9번, 10번, 11번인데 9번이 빨강이고요. 9번이 빨강 10번이 옐로우 그리고 11번이 초록 그리고 각각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같이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부터는 이제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입력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출력이 아니라 아두이노가 디지털 신호를 읽어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버튼이죠. 버튼을 누르면 이제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전기 신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값을 읽어서 버튼이 눌렸다, 누르지 않았다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버튼을 통해서 이 예제를 실행을 해 볼 거고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버튼과 10kΩ 저항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로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희가 5V 핀은 버튼의 한쪽에 연결하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4번 핀에 연결을 해 보았어요. 그럼 이제 버튼이 누르게 되면 이제 전기가 회로가 연결되면서 이제 4번 핀에 전기가 공급되는 건데요. 전기가 공급되게 되면 이제 하이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디지털 입력을 위해서 사용할 함수는 이제 핀모드라는 함수와 디지털 리드라는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핀모드는 저희가 이제 앞전에 출력할 때 확인을 해봤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핀 번호를 적어주고 두 번째는 인풋이라고 하면 이제 해당 핀은 인풋 신호, 디지털 입력을 받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에 핀 번호를 적게 되면 해당 핀의 값을 읽어서 신호가 들어왔으면 1, 들어오지 않았으면 0이라는 값을 이제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언더바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여셔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코드를 좀 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보시면 serial.begin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제 함수가 선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serial.begin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출력된 아두이노에서 어떤 입력받거나 하는 값들을 컴퓨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통신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함수고요. 그때 이제 선언하는 거고 저희가 serial.begin이라고 하면은 void 셋업에서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9600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통신 속도인데요. 즉 이제 이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속도로 통신을 하자라고 서로에게 이제 명시를 해준다라고 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600 보드레이트를 통해서 통신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되게 되면 이제 통신을 할 때는 serial.println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매개 변수로 값을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시리얼 모니터 창에 아두이노가 출력한 값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 모드 4번 인풋이라고 하고 디지털 리드 4번 핀의 값을 읽어서 이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value라는 값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네, 실제로 한번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마 내가 원하는 값이 잘 뜨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이렇게 지금 4번 핀의 입장에서 보면 4번 핀은 현재 이제 플로팅 상태라고 하거든요. 즉 이제 스위치가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4번 핀의 경우에는 미세한 전류가 흘러도 전기가 들어온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로적으로 이런 거를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이제 플로팅 상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4번 핀은 디지털이 입력됐다, 출력됐다를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로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입력핀에다가 입력핀에 이제 저항과 전원을 연결을 하는 방법을 이제 풀업 저항을 연결하는 거라고 보면 좋고요.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입력핀에 저항과 그라운드를 같이 연결하는 것을 이제 풀다운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이제 입력핀 풀업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입력핀에 5V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핀에는 계속적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현재 계속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건데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위차가 가장 낮은 그라운드로 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핀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풀업 저항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버튼을 눌리면 이제 값이 0, 1에서 0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풀업 저항으로 연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풀다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핀이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0이라는 값이 계속 찍혀 있겠죠. 왜냐하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ON이 되면 이제 그라운드 측에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입력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0에서 1이라는 값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풀업 저항은 1에서 0으로, 풀다운 저항은 0에서 1로 값이 찍힌다, 값이 출력이 된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실습할 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풀업과 풀다운 저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다운 저항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다운 저항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핀이 우측에 연결이 되고 저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저항은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야겠죠. 저항은 이제 그라운드 연결되고 반대쪽은 5V에 점퍼선이 연결돼서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예제 코드는 앞전에 나눠드린 디지털 언더바 리드 해당 함수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시리얼 비긴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값이 들어오는지는 여기 우측에 시리얼 모니터 있죠. 이 시리얼 모니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열게 되면 이제 값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회로를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버튼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버튼을 연결을 해 주시고, 코드에 연결된 것처럼 한쪽은 이제 그라운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라운드 연결을 할 거고, 여기서 핀 하나를 빼서 4번 핀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핀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는 반대편은 5V, 그라운드도 하나 더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라운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값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값이 이제 0과 1이 잘 찍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누르게 되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시리얼 모니터를 하실 때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보드레이트라고 했죠. 9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속도, 보드레이트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속도가 다르면 이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960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0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값이 신호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1번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손을 떼면 0, 1, 0, 1, 0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버튼이 눌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버튼이 눌렸을 때 LED가 켜지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LED가 꺼지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버튼은 그대로 놔둬 주시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연결을 할 건데 9번 핀에 LED를 켜고 끄는 회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LED를 연결을 해서 버튼이 눌렸을 때 불을 켜고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불을 끄고 하는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9번 핀에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핀 모드 9번 아웃풋이라고 했고 역시나 이제 int 디지털 리드를 해서 그 값을 value라는 값으로 받고 0 또는 1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했는데요. 이 if라는 조건문은 제가 향후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건문은 이제 value라고 하는데 이 value의 값이 high라고 하는 거는 0 또는 1이 들어왔는데 high는 이제 1입니다. 그래서 값이 1이면 디지털 라이트 9번 high 즉 LED를 켠다라는 거죠. 값이 1이면 디지털 라이트 9번을 켜고 그게 아니면 디지털 라이트 9번을 끄겠다 라고 하게 되면 버튼이 눌렸을 때 LED가 켜지고 버튼이 꺼지면 이제 LED가 이제 꺼지는 그런 코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if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이제 참과 거짓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조건문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if라고 선언을 해주고 여기 가로 속에 조건 문장을 넣고 이 조건문이 참일 경우에는 이제 아래 수행할 문장이 수행이 되고 참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함수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다음과 같이 예제 코드 3 언더바 디지털 리드 라는 예제 코드를 오픈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 언더바 리드 열렸는데 역시나 해당 코드도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잘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회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앞서 저희가 했던 LED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LED와 저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저항을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측에는 이제 9번 핀 그리고 그라운드 쪽에는 이제 그라운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로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라운드를 이쪽으로 빼신 다음에 확장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라운드 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버튼을 떼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음과 같이 두 줄만으로 이제 LED가 켜고 끄고 하는 거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디지털 리드라고 하면은 그 값이 0 또는 1이었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value라는 값에 넣게 되면 값이 0일 때는 디지털 라이트 0을 하게 될 거고, 값이 1일 때는 디지털 라이트 1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LED를 켜고 끄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코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아날로그는 이제 디지털과는 반대로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들을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아두이노가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방법은 보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날로그 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A0부터 A5번까지 이 6개의 핀을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두이노는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를 디지털화해서 값을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ADC 컨버터라고 합니다. 즉 이제 0V에서 5V까지의 다양한 전압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0에서 1023단계로 쪼개서 이제 디지털화해서 값을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전압 값을 0에서 1023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쪼갠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 4, 5 라고 쪼개서 0부터 5V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날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3.8V가 들어왔다, 2.8V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5단계로 쪼갰기 때문에 이제 아두이노는 이 5개의 값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냐면 여기에 3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3이라는 값이 이제 아두이노가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1023단계까지 쪼갰다는 거는 보다 더 아날로그 신호를 정교하게 읽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ADC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아두이노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읽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가변저항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 아두이노가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를 값을 읽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가변저항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우리 흔히들 이제 자동차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이제 볼륨 버튼 있죠. 볼륨 버튼이나 이제 에어컨 버튼, 무언가를 돌려가면서 제어를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했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제 가변저항입니다. 포텐셜 미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가변저항의 원리는 이렇게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저항으로 구성된 것에 가운데 치침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침을 돌리게 되면 이제 저항의 비가 다음과 같이 바뀌는 원리를 통해서 이제 값을 읽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치침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의 비가 5대5죠. 그러면 한쪽에 5V를 인가하고 반대편에 0V를 인가를 했을 때 여기 전이차는 각각 2.5V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침이 만약에 5V 쪽으로 가게 되면 즉 이 가운데 값이 이제 5V가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원리로 이제 포텐셜 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회로는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면 5V를 가장 우측에 연결을 해주고 그라운드를 좌측,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핀에서 빼서 A0 핀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저항값 이제 가변장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코드는 이제 1 언더바 아날로그 리드를 업로드 열어주시면 되고요. 적용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serial.begin이라고 해서 아두이노에서 입력받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serial begin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리얼 통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A0 핀에서 아날로그 리드한 값을 이 인트형 변수에 담고 시리얼 프린트라고 해서 그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작동해보진 않았지만 앞서서 저희가 5V의 데이터를 0부터 1023까지 나눠서 읽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리얼 프린트 값도 아마 0부터 1023까지의 값이 계속적으로 읽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코드를 업로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날로그 리드의 값을 업로드 업로드 완료가 됐죠.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부품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장을 우선 연결해 주시고요. 꽂아 주시고 저희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봤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5V 그리고 왼쪽에는 그라운드 가운데서 이제 아날로그 제로핀으로 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에는 5V를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서 A0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볼륨을 돌려가면서 실제로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변장 값을 돌려가다 보면 이제 값이 점차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풀 오른쪽 끝으로 쭉 돌리면 이제 102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왼쪽으로 쭉 돌리면 0부터 이렇게 1023까지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런 원리를 활용을 하면 저희가 들어온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로 몇 볼트 전압이 들어왔는지 역으로 저희가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값을 읽어드린 거를 1023으로 나누고 이 값을 다시 5V로 곱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몇 볼트 전압이 나오는지 0부터 1023이 아니라 실제로 몇 볼트 전압이 걸렸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플로트 형태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 값을 1023을 나눠서 곱하기 5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얼 프린트 해서 현재 볼테이지 값을 찍어봤고요. 여기서 시리얼 프린트 할 때 컴마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소수 몇째짜리까지 나타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업로드 해주시고
출력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전압이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돌리다 보면 이제 0부터 5V까지 이렇게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를 출력하는 방법은 쉽게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그 값을 0부터 255까지 값을 넣게 되면 이제 전압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냐면 PWM이라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게 돼요. PWM 방식은 펄스 폭을 컨트롤하여서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날로그 라이트 0이라고 하면은 각 주기마다 0V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 64라고 하게 되면 아두이노에서의 하나의 주기 동안에 전체 이제 5V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25%만 5V를 출력하고 나머지 75%는 0V를 출력하는 것을 계속 주기별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평균적으로 이제 5V가 출력이 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 1.25V만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면 실제로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바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PWM 방식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127이라고 하면은 이제 50% 정도의 사이클, 50%의 이제 펄스폭 변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5V가 50% 정도 이제 출력이 되고 나머지 50%는 0V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 2.5V가 출력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는 0부터 255까지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아날로그 출력하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PWM 방식을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 핀은 모든 핀이 아니고요. 여기 디지털 핀에서 물결 표시가 된 숫자의 앞에 물결 표시가 나온 이 핀들만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3번 핀, 5, 6번 핀, 90, 11번 핀 이렇게 6가지 핀이 PWM 제어를 할 수 있는, 즉 아날로그 출력을 할 수 있는 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물결표 9번을 통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로는 저희가 디지털 출력했던 것처럼 9번 핀과 그라운드에 맞물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역시나 아날로그 출력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핀모드라는 함수에서 핀 번호 적어주시고 그리고 아웃풋이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void loop에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이제 0부터 255까지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불을 켜볼 건데요. 아날로그 라이트 0은 이제 0V였죠. 그리고 점차 전압값을 높여가면서 실제로는 255, 즉 5V까지 출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아날로그 라이트 9번의 i 값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딜레이 10 밀리세컨즈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1 언더바 아날로그 라이트를 이제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역시나 코드를 여셔서 업로드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기존에 작성했던 것들 일단 제거해 주시고, LED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연결하고 220옴 저항, 연결하고 플러스 쪽에는 이제 9번 핀 연결을 한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라운드.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빛이 점차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시간에는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아날로그 출력은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날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센서들을 읽어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센서들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양한 센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센서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거리가 얼마만큼 거리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초음파 센서는 이제 HC-SR04라고 하는 초음파 센서고요. 해당 초음파 센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스피커 같이 생긴 두 가지의 초음파 센서가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트리그고 하나가 이제 에코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초음파 센서가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냐라고 보면은 초음파 센서에는 이제 트리그와 에코핀이 있다라고 했는데 트리그라는 곳에서 이제 초음파를 내보내고요. 에코라는 곳에서 이 초음파, 나간 초음파가 어떤 물체, 앞에 있는 물체를 맞고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초음파의 속도와 거리가 시간이 있으면 실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환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초음파 센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초음파 센서는 이제 그 키트 내에 보시면 이제 초음파 센서 다음과 같이 생긴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초음파 센서 코드를 하기 앞서서 우선 회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핀이 있는데요. VCC 핀에는 이제 5V를 인가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 GND 얘는 GND, 그리고 트리그 핀은 4번, 에코 핀은 3번에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우선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핀 모드라고 해서 에코 핀과 트리그 핀을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트리그 핀은 초음파를 내보내는 거고 에코 핀은 초음파를 받는 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그 핀은 이제 아웃풋이라고 지정을 했고 에코 핀은 인풋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보이드 루프 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라고 보면 우선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트리그와 에코 핀을 모두 꺼준 다음에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해서 2 마이크로 세컨즈 동안 딜레이 시킨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트리그 핀에 하이를 해서 디지털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해서 10 마이크로 세컨즈 동안 멈춘 다음에 자, 트리그 핀의 로우로 해서 이제 출력을 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초음파가 나가서 들어온 거를 이 pulse 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읽게 되는데요. 이 pulse 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echo라고 하는 핀의 값이 하이가 됐을 때의 값을 읽어들여서 시간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이 58.2라는 숫자로 나누게 되면 이를 거리, 즉 센티미터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58.2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58.2를 나누게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2라는 걸 나눠서 실제로 몇 센치가 물체가 이제 몇 센치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회로를 연결해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제가 앞서 나눠드린 울트라소닉 예제 코드를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울트라소닉이라는 열어주시고 이제 해당 코드를 이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회로를 연결할 건데 회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긴 이제 초음파 센서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VCC, 오른쪽이 그라운드, 가운데가 트리그 에코죠. 각각의 핀에 맞게끔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VCC는 5V,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에코핀 같은 경우는 3번이죠. 에코핀, 여기 세 번째 있는 에코핀은 3번. 3번. 그리고 트리그 핀은 4번. 네,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작동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제 값을 띄워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점 이제 손을 갖다 대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값이 조금씩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한 cm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초과하거나 이제 각도가 너무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초음파 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좀 튄 값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띄워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점 이제 손을 갖다 대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값이 조금씩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한 cm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초과하거나 이제 각도가 너무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초음파 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좀 튄 값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활용을 하면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로 이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LED를 통해서 이제 불을 켜고 끄는 것을 해봤죠.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LED가 켜지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LED가 꺼지는 이제 코드도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핀모드라는 함수에 출력하고자 하는 LED 핀도 아웃풋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기존 코드 하단에 이제 조건문 if문을 넣어서 디스턴스가 10보다 작을 때 디지털 라이트 LED를 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10보다 작지 않다면 LED를 꺼주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간단하게 거리에 맞춰가지고 LED가 켜지고 꺼지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제 프로젝트는 직접 실습은 해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습도 센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온습도 센서는 이제 DHT11이라고 하는 온습도 센서이고요. 이를 조금 모듈화해서 다음과 같이 생긴 이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는 말 그대로 온도랑 습도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모듈입니다. 이 온습도 센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습도 센서도 존재를 하고요. 온도 센서들도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키트에 구성되어져 있는 이제 센서는 이제 DHT11 센서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온습도 센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습도나 이제 온도의 변화량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미세하게 전류의 량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 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 센서인데요. 한번 이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기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온습도 센서를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 서두에 아두이노는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한다라고 해서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했죠. 이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코드를 많이 작성하지 않아도 쉽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추가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는 스케치 개발 환경에 있는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라이브러리 관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DHT라고 입력을 하시면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직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DHT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installed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업데이트가 아니라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주시면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건데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되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제 코드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신 분들은 혹시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나서 파일에 예제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 예제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 라고 하고 DHT 테스터를 눌러보시면 이곳에 이제 DHT 방금 설치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주석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이 스케치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슬러시 두 개가 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슬러시 두 개는 이제 주석 코드라고 해서 저희가 컴파일을 시킬 때 이렇게 슬러시 두 개의 글을 쓴 부분들은 이제 코드로 인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석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내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록해두고 싶은 것들을 주석을 통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코드가 있고요. 이런 예제 코드를 바탕으로 제가 미리 이제 사전에 DHT 센서 라이브러리 예제 코드를 드렸죠. 그래서 그 코드를 통해서 이번에 업로드를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럼 회로를 한번 먼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두이노 그 DHT 센서 센서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5V,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라운드,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데이터 핀이기 때문에 데이터 핀 2번 핀에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방금 센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코드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include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곳에 dht.h라고 해서 헤더 파일을 이제 include 시키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efine이라고 해서 DHT 핀은 2번 핀을 사용을 할 거고 DHT 타입은 이제 DHT11이라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DHT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곳에 DHT 핀과 DHT 값을 넣어줬고요. DHT 타입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습도 센서에서 읽은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rial.begin을 통해서 이제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이제 센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dht.begin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드 루프에 보시면 이제 dht.readHumidity라고 하면은 이제 습도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고요. 그리고 dht.readTemperature라고 하면은 온도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읽어서 h와 t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serial.print라고 해서 h 값과 t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 이제 온도는 몇 퍼센트, 습도는 몇 퍼센트, 온도는 몇 퍼센트라고 뜨게 되겠죠. 실제로 한번 이제 코드를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예제 DHT11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해당 코드를 업로드를 하고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딩 완료가 됐네요. 기존에 사용했던 초음파 센서를 제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온습도 센서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웃이라고 해서 데이터 핀이 있죠. 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플러스, 왼쪽에는 이제 플러스는 이제 5V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핀은 2번이었죠. 2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핀은 2번 그리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습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곳에 온도랑 습도는 약 한 28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습도는 약 63% 정도 되네요. 이곳에다가 이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습도가 조금씩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랑 습도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온도랑 습도는 온도는 약 한 28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습도는 약 63% 정도 되네요. 이곳에다가 이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습도가 조금씩 올라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랑 습도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 모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터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거는 이제 서버 모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버 모터는 이제 지정된 각도만큼 회전하는 모터를 이제 서버 모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나 뭐 다양한 로봇 그리고 뭐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이제 서버 모터가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서브 모터는 MG90이라고 하는 서브 모터인데요. 서브 모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존재를 하고요. 여기 하나의 이제 동작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선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서브 모터를 제어를 하는 방법은 우선 이제 MG90이라고 하는 서브 모터는 이제 모든 360도 모든 이제 제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서브 모터는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만 제어가 가능한 서버 모터입니다. 이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를 우리가 정교하게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었죠. 아날로그 라이트 때 보셨던 것처럼 이 펄스폭 변조 방식으로 이 서브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펄스폭을 변조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다양한 제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로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전에 이제 PWM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서브 모터는 이제 PWM 제어는 여기 디지털 핀에서 물결표가 되어 있는 곳에 핀을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서브 모터는 9번 핀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는 이제 5V와 그리고 그라운드 각각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서브모터 코드는 이제 서브모터 역시도 서버.헤더 서버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할 건데 이 서버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include라는 걸 통해서 서버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하고 서버라는 객체를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myserver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myserver.attach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몇 번 핀에 서버를 제어하겠다라고 해서 핀 번호를 지정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myserver.attach 하고 저는 9번 핀에 연결했기 때문에 9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역시나 포문을 통해서 각도를 하나씩 증가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처음에 이제 포스는 0이라고 초기값을 지정해 줬고 120까지 한 단계씩 증가를 시켜서 이제 myserver.right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포스의 각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10 마이크로세컨즈 10 밀리세컨즈 이후에 다시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 이제 서브 모터가 0도부터 120도까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눠드린 예제 코드를 업로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모터 예제를 열어봐 주시고요. 해당 예제를
업로드 해주시면 이제 서버 모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가 조금 걸리네요. 자, 업로드가 완료됐으면 이제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면 우선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빨간색 핀이 플러스고요. 그리고 고동색은 그라운드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주황색이 제어를 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플러스 연결을 해서 5V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고동색에 그라운드 핀 연결해서 그라운드 하고 PWM 제어를 하기 위해서 9번 핀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를 연결하고 9번 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나요? 5V 하고 그라운드 핀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서버 모터가 이제 0도에서부터 120도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센서들에 대해서 뭐 온습도 센서, 초음파 센서, 서브 모터를 활용해 봤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 교환해 보시면 이제 세븐 세그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점수판, 전광판이나 이제 점수판에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것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7개의 다이오드를 가지고 0부터 9까지 숫자를 표현해주는 걸 이제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븐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제 LED를 조절을 하면서 켰다, 이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출력을 할 수 있는 예제도 있고요. 센서들도 있기 때문에 교환을 보시고 따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PIR 센서라고 해서 이제 저기서 모션 감지 센서죠. 우리 현관문에 보면은 위에 현관문이나 이제 복도에 보시면 위에 이제 PIR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고 나가거나 현관에 신발장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되죠. 그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PIR 센서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조 스피커를 통해서 부저를 알림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위 센서를 활용을 하면 이제 이 수위 센서는 물의 높이를 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물이 이제 닿았는지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실제로 어떤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찼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댐의 문을 연다와 같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늘 아두이노 기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오픈 소스나 이런 회로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지식을 쌓고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두이노를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둘씩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